다시 읽는 고사성어 5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전벽해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전벽해다. 우리말로 막 대략 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그것과는 좀 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서 변화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글자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네, 상전벽해. 상은 뽕나무예요. 뽕나무상. 그리고 전은 밭전. 그렇죠? 벽은 푸르다. 해는 이제 바다죠. 전이나 해는 비교적 쉽습니다만 상과 벽은 조금 어렵죠. 상은 뽕나무인데 뽕나무는 결국은 누에가 뽕잎을 먹고 이제 명주실을 뽑아내는 그런 그 나무가 되겠습니다만 위에 글자를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모양이 비슷합니다. 또우자죠. 그렇죠. 또우가 위에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우 같은 모양이. 이것은 또우는 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뽕나무의 잎을 가리킨다. 그리고 아래 이제 나무목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누에는 뽕잎을 굉장히 이렇게 빨리 많이 갉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뽕잎을 자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 자주 이제 뽕잎을 따야 되므로 손이 많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것이 뽕나무 상이다. 저는 밭이에요. 그렇죠. 부수자고. 자, 벽은 이제 좀 복잡합니다. 푸르다. 복잡하지만 뜯어놓으면 구슬옥변이죠. 구슬옥이죠. 임금왕이 아니라 구슬옥. 그리고 흰백, 돌석이다. 어떤 옥돌이다. 그런데 흰빛이 도는 푸른 옥돌이다. 이 옥 속에는 좀 푸른 기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흰빛이 도는 푸른 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는 이제 바다죠. 바다는 물입니다. 그래서 삼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양매, 매일 할 때 매양매입니다. 아래에 이제 어미모가 있고 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그 머리를 얘기한다.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매일 머리를 이렇게 잘 다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다듬는데 어머니의 머리라는 것은 풍성하고 검다. 그래서 풍성하고 검다. 크고 검은 물이다. 그게 바다다. 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에서 우리가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상전이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첫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 어떤 사실을 얘기하죠. 이것은 결국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심하다. 그런 것을 가르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세상 일이 덧없이 바뀐다. 세상의 일이. 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신선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의 동진의 가롱이라는 사람이 쓴 신선이다. 신선전인데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 거의 신선처럼 사신 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것을 적어놓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고, 선녀, 마고와 신선, 왕방평, 왕원이라고도 하는데 왕방평의 이제 두 사람일까요? 선녀와 두 신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채경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잔치에. 그래서 채경도 이 왕방평을 따라다니면서 거의 반신선과 같이 된 사람인데 여기에서 둘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다. 한 50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나누는 얘기 중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고가 얘기를 합니다. 마고가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선녀가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 바다가 뽕밭으로 3번이나 바뀌었더라. 그래서 이견, 이미 보았다. 이견, 동해가 삼위상전이다. 동해가 3번이나 뽕밭으로 바뀌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오늘 최경의 집으로 오면서 보니까 또 동해 바다 물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 있었디다. 또 뽕밭으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스토리다. 스토리는 상당히 깁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상전, 뽕밭과 바다가 나온다. 그래서 상전벽해 이렇게 되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뽕나무상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관련된 낱말을 몇 개 볼까요? 상년이라 한다. 상의 나이다. 48세를 상년이라 한다. 왜냐하면 이 뽕나무상을 이렇게도 쓴다는 거죠. 이렇게 10이죠. 그리고 또 10이다. 또 10이다. 30이죠. 10. 그리고 또 10이다. 나무목에 40입니다. 여기에 8이다. 그래서 48세를
상년이라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글자들을 고쳐서 나이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뽕나무와 관련해서 부상이다. 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중국 사람 기준으로 얘기했죠. 얘기를 한 것이 부상이다. 부상에서 해가 뜬다. 그래서 중국의 전설에 해가 뜨는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한 상상의 신성한 나무다. 일종의 뽕나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곳을 부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부상도 배웠습니다만 부상의 반대는 함지다. 함지. 해가 떨어지는 못을 얘기한다. 이것은 서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상과 함지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잠상이라면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실, 서울에 잠실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그 뽕밭이 뽕나무가 많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실이고 잠상이라 하면 누에와 뽕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씁니다. 자, 밭전자와 보면 막 상당히 참 오래된 글자이죠. 글자겠죠. 간단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 화전민이다 할 때도 씁니다. 근데 여기에 밭전자 옆에 불화자를 붙여서 이것을 화전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한자고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글자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화전을 뜻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무논, 물을 댄 논이 아닌 것은 대략 이런 글자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임명용 한자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해 놓은 사전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밭전이 들어가서 세금을 붙이면 비녀전이다. 비녀전. 비녀전으로 된 것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만 나전칠기. 그렇죠. 나전칠기. 이렇게 조개 껍데기, 전복이나 이런 조개 껍질을 붙여서 이렇게 칠하여서 만드는 칠기. 그때 나전이라고 할 때는 이 전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밭전자 위에 물을 얹었다. 이것은 이제 물을 댄 밭이 되겠죠. 이것은 일종의 논이 되겠습니다. 무논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든 글자다. 물댄 밭이다. 그래서 논을 얘기한다. 논답이라고 합니다. 답. 그래서 정답이 있다 할 때는 밭과 논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푸를 벽은 아까 흰 빛이 감도는 푸른 옥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써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낱말 중에는 벽안이라고 있습니다. 안은 눈 안자죠. 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푸른 눈이죠. 우리가 서양 사람을 푸른 눈이다. 벽안의 선교사다. 뭐 또는 벽안의 소녀다. 눈이 푸르다. 이렇게 되겠죠. 벽안. 벽공은 이렇게 푸른 공중, 푸른 하늘을 얘기합니다. 푸른 하늘 벽공이다. 또 벽계수다. 푸른 개울물을 벽계수라고 한다. 이렇게 있죠. 황진이의 시조에 보면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봐라 할 때 나오는 그 벽계수 이때 풀을 벽을 씁니다. 자, 바다해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접하고 낱말을 많이 만들겠지만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바다해와 관련된 낱말들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세계범직한 낱말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해동조선, 해동, 바다의 동쪽이다. 그것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 조선 땅을 그렇게 가리켰다. 우리 한반도를. 여기에서 해라는 것은 무슨 바다냐 하면 황해가 아니고 발해를 얘기합니다. 발해. 발해만. 그것을 발해 건너 동쪽이다. 그 발해다. 해일. 바닷물이 넘쳐나는 것이다. 넘칠 일자입니다. 글쎄요. 쓰나미하고 비슷할까요? 화산의 폭발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막 넘쳐 들어오는 것을 해일이라고 한다. 사해다 하는 것은 온 사방이 바다다. 사방에 있는 바다. 이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해 동포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를 얘기한다. 사해. 죽을 상태를 쓰는 사해는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소금바다, 염해, 염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금이 많아서 이렇게 죽을 상태를 쓰는 사해라 한다. 홍해라는 것도 있고 물론 흑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붉었다든지 바닷물이 시커멓다든지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해, 괴로운 바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이 사는 게 참 괴로운 바다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높이를 잴 때 해발 몇 미터 산을 얘기할 때 바다 발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잴 때 해발자 이걸 쓴다. 네. 필발자를 쓰면 이것은 좀 틀립니다. 그렇죠? 해발할 때. 그리고
하해란 말, 요즘은 좀 듣기 힘든데 사극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하해, 황하를 얘기합니다. 황하와 바다다. 하해와 같다는 것은 저 황하 또는 바다처럼 넓고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날 하해. 지중해, 땅 사이에 있는 바다를 얘기하죠. 유럽의 지중해.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다. 해일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쟤는 길이를 얘기하죠. 바다에서 몇 해리를 갔다. 네, 이것은 아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52m라고 합니다.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찾으면서 위도 1도에 60분의 1을 해리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8km 조금 넘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운대,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습니다. 이때도 해운은 최치원, 신라의 최치원의 자다, 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치원은 고운이라고도 합니다. 고운, 외로울 고자 써서 고운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해운이라고도 한다. 네. 운은 고운이라는 것은 외로운 구름과 같다. 본인을 그렇게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또 바다 해를 넣어서 바다에 떠 있는 구름일까요? 어쨌든 해운이다. 해인사, 합천 해인사도 바다 해를 쓰고 도장인을 찍는다. 네, 조금 의외입니다. 해인. 인이 들어간 게 해인, 불교 용어로 해인 또는 월인 청강지곡의 월인 또는 시민, 마음심자는 시민 할 때 도장인자를 써서 하는데 해인은 아마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 모양이에요. 불교의 화엄경에 해인삼매다. 결국은 온 바다를 가리키는 막 그런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광해군도 바다 해자를 쓰더라고요. 조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구나. 왜 광해라고 쓸까? 광해군의 형님이 임해군이죠. 네, 그래서 보니까 왜 광해라고 쓸까? 막 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춘천 지방을 옛날에는 광해주라고 했답니다. 거기서 따왔다라고 제가 본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이 되는 임해군의 임해는 김해. 지금 경남의 김해 쪽을 옛날에 임해라고 했다. 거기서 따온 것이다. 이건 이제 군이 이제 임금이 되기 전에 받은 그 자기를 얘기하죠. 대군이 아니고 군입니다. 그렇죠? 정실 왕비가 아닌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광해군에도 바다해를 쓰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해양이라는 말을 많이 있죠. 해양이라는 것은 이 해자는 좀 비교적 작은 바다, 양은 아주 큰 바다를 얘기한다. 그래서 작은 바다, 큰 바다를 합쳐서 해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동해나 황해 이런 거는 작은 바다의 모양입니다. 양을 쓰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럴 때 이제 큰 바다다. 네, 오늘 상전벽해란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 그러 되면 또 변하면 푸른 바다가 또 뽕밭으로 변하는 날이 오겠죠. 네,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